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앞으로는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상품도 온라인에서 보다 손쉽게 갈아탈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대환대출 인프라의 이용 범위가 기존 신용대출에 더해 확대된 겁니다. 오피스텔 시장 침체가 장기화하고 있지만 월세는 계속 올라가 오피스텔 임대 수익률이 2년 가까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여파로 전세 수요가 월세로 전환하면서 월세 거래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이 2달 연속 하향 곡선을 그리는 등 경매 시장의 한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침체, 대출 규제 등으로 아파트 매수 심리가 위축되면서 한동안 경매 지표 회복이 더딜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 조금 지났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새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새해 덕담과 또 새해 인사를 나누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보통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부자 되세요 이런 덕담들을 나누게 되는데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새해에 맞아서 했던 그 덕담들이 그대로 잘 실현되는 경우는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한 해를 쭉 돌이켜보면 새해 복, 좋은 일만 있었던 해는 없는 것 같고 또 1년 사이에 벼락부자가 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도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으면서 우리가 어떤 벽에 부딪혔을 때 조금 더 현명하게 대처해갈 수 있는 능력도 커지는 것 같고 또 어려운 일을 겪더라도 다시 마음 단단하게 추스리는 힘은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2024년도 여러분 그렇게 현명한 경험들 많이 하실 수 있도록 저희 전문가들이 함께 할 테니까요. 올 한 해도 저희 전문가들과 알찬 부동산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함께 할 테니까요.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싶은 고민 있으시다면 미루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아침부터 눈이 많이 내리는 화요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 주실 전문가 모셨는데요.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차원 부동산 투자연구소의 양승묵 소장 나오셨어요.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차원 부동산 투자연구소의 양승묵 소장입니다. 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해 들어서 첫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첫 인사 드리는 만큼 오늘도 여러분께 부동산에 관한 고민이 있으면 명쾌한 답변으로 보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방금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결심은 많이 하는데 정작 이루어지는 것은 잘 없는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한 해 한 해가 쌓이면서 여러 해가 겹치면서 우리가 조금씩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은 여러분들 결심만 제대로 하신다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제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부동산에 관한 고민이 있다면 차근차근 조금씩 좀 더 발전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시장 상황을 보면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 알기 힘들다. 항상 혼란스러웠지만 지금은 더더욱 혼란스러운 상황이 된 것 같다라고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우리가 스트레스 DSR이라고 해가지고 또 대출을 쪼이는 것 같기도 하다가도 또 증여세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또 풀어주는 부분도 있고 또 신혼부부들한테 대출을 더 해준다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합쳐지니까 과연 이 아파트 시장이나 주택 시장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한 상황입니다. 저도 물론 궁금하고요. 하지만 이 아파트 시장과는 또 별개로 또 재개발 시장 쪽을 보면 상당히 가격폭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오르고 있구나라는 것을 현장에서는 또 느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되게 궁금하시죠? 이런 궁금한 게 많이 있을 때는 다른 거 없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셔가지고 우리 팍스인제 TV 부동산 전문가들께 물어보면 굉장히 시원한 답변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 부동산에 관한 고민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명쾌하게 속 시원히 해결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고민 전문가와 함께 해결해 볼 테니까요. 방송 보시면서 해결하고 싶은 고민 나도 있다 하신다면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0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시청하시는 여러분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게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여러분의 고민 방송 시간 통해서 해결해 드릴 텐데요. 바로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이야기 나눠볼까요? 제가 그 수색 14구역 지역의 그 향후 어떤 발전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네. 연락드렸습니다. 그럼 수색 14구역에 지금 집을 가지고 계시는 걸까요? 네, 제가 그 20년도에 그 수색 14구역 지역의 그 빌라를 그 네. 전세에 안고 매입을 했는데요. 아, 그 매입했을 그 이유가 네. 이 지역이 미디어 회사도 많고 음. 그리고 서울시에서 은평구 쪽에 추진하는 사업도 많고 뭐 롯데건설 등 뭐 호재가 많은 지역이었는데 네. 가장 큰 요소가 이제 문재인 정부 그 3080 도심 복합 사업을 이제 추진한다 해서 이제 매입한 거였고 네. 그 당시에도 이제 그 주민 동의율도 이제 90% 이상 받는 등 매우 적극 지역이었는데 이게 지금 정부가 바뀌고 나서 어떤 사업의 진전이라든지 이런 게 없고 또 이게 또 이번 연도 9월에 이제 사업이 종료가 되는데 네. 과연 이 수색 14구역이 음. 앞으로 좀 어떻게 이제 진행이 좀 더 이제 발전이 될지 네. 이 지역이 메리트가 있고 또 매력적인 지역인 건지 이거를 좀 네. 궁금해서요. 연락 잘 주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 정권에서 추진하던 사업에 해당하던 구역이라 아마 지금 좀 맞습니다. 마음이 더 걱정이 되시는 것 같아요. 2020년에 갭 투자로 매수를 하신 수색 14구역의 다세대 주택 계속해서 좀 가져가 봐도 괜찮은지 이 지역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과 네.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수색 14구역의 이제 조합원이시군요. 네네. 맞습니다. 2020년도에 이제 매입을 하셨다 그러셨죠? 네네. 예, 그리고 2021년도 여기가 아마 공공복합 사업으로 지정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맞습니다. 네, 2021년도에 여기가 이제 우리 잘 모르시죠? 공공복합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네네. 공공도심복합 사업이죠. 네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엄밀하게 따지면 솔직히 재개발은 아니에요. 네네. 예, 재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도정법, 그러니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의 법을 따라 가지고 사업이 이루어진 것을 도정법에 의한 재개발이라고 하고, 요건 이제 재개발하고는 조금 비슷하긴 한데 약간 달라요, 그죠? 네네. 법 자체가 공공주택 특별법을 따릅니다. 네. 예, 그건 알고 계신가요? 네네. 그래서 그 20년도 뭐 21년도 뭐 6월 이후에 뭐 매입한 사람들은 뭐 현금 청산이다 뭐 이런 그런 특별법이 적용이 되는 걸로 알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특별법에 이제 공공주택 특별법 안에 부칙에 보면 이제 그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네네. 권리 산정 기준이라고 하죠. 네. 이 기준일이 2021년 6월 29일로 정해져 있을 겁니다. 네네. 이게 보통은 권리 산정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구축은 제외를 하고요. 구축은 아무 상관이 없고 신축이 이제 지어졌을 때 현금 청산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부분이거든요. 네네. 근데 특이하게도 이 공공복합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공주택 특별법을 따라 가지고 구축이나 신축에 아무 상관이 없이 그냥 2021년 6월 29일 이후에 만약에 매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 매매를 승계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네네. 예, 이분들은 그냥 입주권이 안 나와요. 현금 청산이에요. 네네. 예, 그게 이제 요게 좀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우리 시청자분께서 지금 현재 매도를 하고 싶다 하더라도 여기가 뭐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더라도 매도를 하실 수가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네네. 예, 그런 상황은 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수색구역에는 아마 2군데 구역이 공공복합 사업으로 실행을 할 겁니다. 여기 수색 14구역 하나 하고 우리 증산 4구역 있죠? 네네. 예, 증산 4구역도 마찬가지로 공공복합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증산 4구역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구역이 지정이 돼가지고 설계 공모를 하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네네. 예, 상당히 좀 빨리 진행이 되고 있죠. 자,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 보면 여기 수색 증산 구역이 재개발이 여러 군데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서울 시내에 지금 현재 재개발 구역들로 지정된 곳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네. 예, 많다 보니까 이제 서울에 주택을 빨리빨리 많이 공급해주기 위해서 주택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구역들을 지정을 해놨는데요. 이런 구역들이 한꺼번에 다 동시에 같이 진행이 돼버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혼잡할 것 같아요. 그렇죠. 문제는 이제 이주 수요가 문제가 됩니다. 한꺼번에 다 진행이 돼가지고 동일한 시간에 동일하게 이주 수요가 나와버린다 그러면 집값이 또 한 번 또 상승을 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각각 이 재개발 구역들이 많은 지역들을 보면 단계별로 이렇게 진행을 해요.
네. 한 구역이 빨리 진행이 된다 그러면 한 구역은 조금 천천히 이렇게 진행을 시키는 겁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만약에 사업을 시행하는 입장이라 하더라도 만약에 내가 그냥 이 조합원이라 그러면 빨리 진행이 되는 게 좋겠죠. 그렇지만 윗단에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 시장을 상황을 바라본다 그러면 아무래도 조금씩 순차적으로 진행이 돼가지고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진행시키는 게 가장 우선일 거예요. 네.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지정은 했지만 한 군데가 먼저 진행이 되면 한 군데는 조금 더 천천히 이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요게 이제 윗단에서 보는 그 윗단의 시야에서 보는 그런 한 방법이에요. 재개발을 진행시킬 때. 자, 그리고 우리 아마 고민은 많으실 겁니다. 이 수색 증산 뉴타운이긴 한데 과연 내가 들고 있으면 나중에 많이 오르는 지역일까 아닐까 이게 되게 궁금하신 거잖아요. 네네. 수색 증산 뉴타운은 아주 좋은 지역이면 확실해요. 확실하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미들시티역 쪽에 아시겠지만 롯데몰도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네. 예, 롯데 부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도 개발이 되고 하게 되면 굉장히 좋은 지역일 거고 그리고 6호선, 경의중앙선 그리고 공항철도까지 세 개의 노선이 가는 트리플 역세권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우리 시청자분은 그냥 고민은 제가 확실하게 이해가 돼요. 하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팔 수가 없어요. 매매가 안 네. 돼요, 그죠? 네네. 매매가 안 된다면 그냥 마음 편하게 보유를 하고 계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만약에 여기가 구역으로 지정되는 게 이게 만약에 취소가 된다, 해제가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선생님은 만약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해제가 된다 그러면. 아무래도 그 주민 동의율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네, 해지가 되면 네네. 아무래도 지금 정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방향을 돌리지 그렇죠. 않을까라는 매도를 생각이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네네. 그렇죠? 네네. 네, 매도를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는 굉장히 노후가 많이 진행이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노후가 진행이 될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취소를 한다, 해제를 한다 그러면 이거는 땡큐입니다. 땡큐. 네네. 예, 땡큐고 계속 가져가셔야 되고 해제가 안 되고 공복합 사업으로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계속 보유만 하게 되면 내가 아파트 한 채를 갖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예, 그러니까 시청자분은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이제 내가 다른 사람들은 이때 내하고 같이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 수익이 어느 정도 창출이 되는 것 같은데 많이 오르는 것 같은데 나는 지금 팔지도 못하고 이게 가격이 얼마인지도 모르겠고 그런 네. 부분에 대한 불안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네. 예,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입주권이 나온다라는 게 확실한 거고 내가 만약에 공공복합 사업이 안 되고 진행이 안 된다 하더라도 여기는 갖고 있으면 무조건 돈이 되는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예, 알겠습니다.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이걸 가지고 이제 있으면서 다른 투자를 또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이 있으시다면 굉장히 행복한 고민이 되실 테니까 그때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고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그냥 계속해서 쭉 보유하시라 이렇게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급함만 버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마음 편하게 보유하는 게 좋다 조언 드렸어요. 지금 진행되고 있던 사업이 진행되어도 좋고 만약에 그 지역이 해제되더라도 그것도 역시 앞으로 호재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 전해드렸으니까 지금부터는 마음 편하게 보유 계획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언제나 여러분 조금 더 부자 되실 수 있는 방법 전문가와 함께 고민하고 있어요.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0번,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시청하시는 여러분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는 번호니까요. 언제든 저희와 함께 하시고요. 이번에는 문자 주신 사연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뒷번호 8471번 쓰시는 시청자분께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저는 방배동에 두원 빌라를 하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향후 전망 그리고 이 빌라를 언제쯤 매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을 주셨거든요. 방배동의 두원 빌라 제가 살짝 검색을 해봤더니 내방역 근처에 있는 다세대 주택인 것 같아요. 이 다세대 주택 계속해서 보유해도 괜찮을까요? 매도 전략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소장님 좀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방배동의 두원빌라라고 하셨습니다. 두원빌라. 제가 한번 검색을 잠깐 해볼게요. 두원빌라가 어디에 있는지 검색을 한번 해보고 찾아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두원빌라 한번 찾아볼게요. 찾기가 쉽지는 않겠습니다. 방배동 두원빌라. 찾아보니까 여기 나오네요. 네, 몇 군데가 있습니다. 몇 군데가 있는데 제가 정확한 위치를 시청자분과 지금 통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문자로 사연을 보내주셔서 가지고 한번 살펴보면 일단 여기 방배동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 내방역
오른쪽에 하나 있고 왼쪽에 그리고 아래쪽에 하나 있습니다.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 구역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상태로는 노후도는 아직 조금 기다려야 된다. 최소한 한 8년에서 10년 정도는 보유를 하셔야지 그때쯤 이제 재개발이 진행될 수도 있다. 운이 좋으면 진행될 수도 있다. 운이 좋은 게 아니고 주민들이 열의가 있으면 진행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기본적으로 일단 방배동이라는 곳이 방배동이라는 곳이 내가 만약에 투자를 했다면 지금 어차피 투자를 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투자를 했다면 과연 보유를 하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매매를 하는 것이 좋을까? 다른 곳으로 그러니까 갈아타기죠. 갈아타기를 하는 것이 좋을까라고 물어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시청자분의 상황에 따라 각각의 다른 답변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여러 개의 뭐 주택도 보유를 하고 있고 그리고 특별하게 지금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면 그냥 무조건 보유를 하십시오. 방배동 같은 경우에는 보유를 하시다 보면 제가 말씀드렸죠. 8에서 10년 정도 지난다. 이렇게 하면 아마 이게 재개발로 진행을 할 수가 있다. 재개발. 자, 재개발이 진행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방배동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오르죠. 다른 지역에 서울에 있는 어떤 뭐 외곽 쪽에 있는 다른 어떤 지금 모아타운을 추진을 하거나 아니면 재개발을 추진을 하는 지역들보다도 여기 서울의 중심에서 만약에 재개발을 진행한다 그러면 그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시세 차익을 올리면서 매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만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기간이죠. 이 기간을 우리가 보유를 하면서 기다려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자금이 지금 현재 빨리 필요한 상황이다. 뭐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이제 좀 다른 답변이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가 지금 현재 매매를 보유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만약에 보유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한번 갈아타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현재 지금 서울의 다른 지역에 서울의 외곽이라고 하겠습니다. 외곽 지역에 다른 지역에 뭐 신속이나 아니면 모아타운이나 그죠? 모아타운이나 이렇게 진행하는 구역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지역들은 가격이 조금 더 가파르게 상승을 합니다. 구역이 지정된다고 하면 굉장히 가격이 조금 점프를 해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지정이 될 만한 곳을 찾아 들어갔었다가 지정이 될 때 가격이 뛰어 올랐다라고 하면 그리고 나서 한 2년 정도 보유를 했다가 매도를 하게 되면 다시 여기에 방배동에 투자를 하셔도 된다. 이런 전략을 구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오르는 지역에 투자를 한번 하셨다가 다시 한번 방배동 쪽으로 차후에 들어오셔서 투자를 하시는 방법이 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자, 내가 계속 뭐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데 굳이 내가 이렇게 갈아타기를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면 그냥 보유를 하시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왜 그러냐? 내가 사는 건 쉽습니다. 그죠? 사는 건 쉬운데 이 팔 때가 되게 어렵습니다. 아마 다들 이 부동산 투자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팔 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 수익이 확정이 되는 거잖아요. 팔아야 되는데 시장 상황이 안 좋았다 그러면 내가 팔지도 못하고 지금 같은 상황이죠. 팔지도 못하고 그리고 가격이 오히려 내려가 버렸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장기적으로 그냥 묶여 있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뭐 2, 3년 뒤라도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보유를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내가 만약에 진짜 지금 현재 자금이 필요한 상황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시면 어디 자금을 좀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차치를 하고 남는 자금을 가지고 여기 서울의 외곽에 있는 신속이나 아니면 모아타운, 특히나 지금은 모아타운이 훨씬 좋습니다. 모아타운에 투자를 하셔가지고 조금 오르면 그때 한번 갈아타기를 해서 방배동으로 다시 들어오는 방향으로 잡으셔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청자분이 이제 저와 통화가 되셨다면 제가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도밖에 지금 질문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일반적인 상황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방배동은 가급적이면 앞으로는 보유를 하시는 게 좋겠다. 웬만하면 보유를 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릴 수 있는데 왜냐하면 방배동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뭐 서울의 중심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세 가격이 많이 내려갔었죠. 많이 내려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역전세가 많이 맞았습니다. 다만 못해도 뭐 한 5천만 원에서 1억 5천까지는 세입자한테 내주는 상황이 발생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역전세를 한번 맞아 보니까 이거 제대로 투자를 좋은 지역에 이렇게 잘못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런 느낌을 많이 받으셨기 때문에 아마 이런 고민이 시작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제가 유추를 한번 해보거든요. 하지만 서울의 전 지역이 대부분 다 똑같았습니다. 역전세를 다 맞았기 때문에 뭐 그거는 여기 비단 방배동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다 똑같거든요. 하지만 방배동은 이제 내려가는 데서 이제 더 이상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다른 지역도 비슷하겠지만 방배동은 특히 그렇습니다. 굉장히 직장인들의 수요가 많은 지역이고 아주 살기가 좋은 지역이 주거 환경이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다. 앞으로는 조금씩 계속해서 올라갈 일이 남았기 때문에 내가 실질적으로 세입자한테 돌려줘야 될 큰 자금이 발생하지는 않을 거다. 자, 그러면 안전하게 편안하게 그냥 한번 쭉 보유하시는 게 괜찮을 것 같기 때문에 시청자분께서는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보유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조금 더 내가 좀 전략을 세워가지고 조금 더 돈을 버는 방향을 한번 고민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십시오. 연락을 주셔서 뭐 개인적으로 상담을 받으시든 아니면 세미나에 오셔가지고 상담을 받으시든 이렇게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자금적으로 조금 빠른 시일 내에 자금이 좀 필요하다 하신다면 갈아타기를 생각해 볼 만하다. 하지만 먼 미래를 바라봤을 때는 계속해서 보유할 가치가 있는 곳이다라는 조언 드렸으니까 그 시기에 대한 고민 잘 해보시고 현명한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이번에는 또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서 고민 해결해 드릴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제가 오래된 집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네, 이게 어떻게 되는가 재개발된다 그래서 샀는데 네. 한 2년 됐어요. 네, 2년 전에 네, 네. 최고 비쌀 때 샀어요. 아, 그래서 전세를 놓으니까 전세 돈이 좀 남잖아요. 네. 그럼 또 어디다 투자를 할까 싶어서요. 아, 그러면 지금 가지고 계시는 집에 대해 전망도 궁금하고 또 네, 이 네, 여유 네. 자금으로 또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계신 거죠? 네, 네. 네, 그럼 먼저 2년 전에 투자하신 집이 어딘지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거기가 가천대 앞에 네. 태평 일동이라고 있어요. 태평 중학교 밑으로요. 네, 거기에 노후주택, 다세대 주택을 사신 거예요? 아니면 단독주택을 사신 단독을 샀어요. 단독주택을? 네, 3가구 정도 살아요. 알겠습니다. 가천대 앞이면 성남의 수정구에 아마 해당이 될 텐데 거기에 네네. 태평 일동에 태평중학교 근처에 있는 단독주택을 2년 전에 투자 목적으로 좀 매수를 하신 거고 그거에 대한 네. 전세금이 조금 여윳돈으로 남아 있으셔서 자, 이 지역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서 이 나머지 자금을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지 차근차근 하나씩 해결해 볼게요. 소장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TV 많이 봤어요. 네, 감사해요. 반갑습니다. 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목소리에 막 근심 걱정이 되게 가득하신 것 같아요. 네, 제가 감기가 좀 걸려가지고. 아, 감기가 오셨어요? 네. 예,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 따뜻한 물 많이 마시시고요. 네, 네. 네. 예, 일단 뭐 고민은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2년 전에 투자를 하셨다고요? 네, 굉장히 최고 꼭대기에 샀습니다. 네, 뭐 그때는 근데 할 수 없어요. 그때는 다들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예, 네. 그때 뭐 많이 투자를 하셨는 거고요. 자, 그런데 이제 뭐 아파트를 투자하신 게 아니고 재개발 쪽으로 투자를 하셨던 것 같아요. 네, 네. 성남은 여기 보시다시피 전체적으로 되게 재개발 구역들이 많은 지역입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입주가 많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신흥 2구역 같은 경우 그리고 또 산성역도 있다가 또 입주가 시작이 될 거고요. 여러 개가 이제 입주가 시작이 될 텐데 어떻게 그 태평 3동을 사셨던 이유는 태평 1동이라 그랬나요? 전철역이 가천대 여기 아주 한 5분 거리 됩니다. 네네, 같은 데하고 가깝기 때문에 여기 태평동 일대가 여기 전부 다 지금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건 아세요? 모르는데요. 제가 잠깐 좀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화면 보고 계신가요? 네. 예, 여기 보시면 지금 우리 파란색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들 있죠? 네. 하늘색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네, 네. 곳들이 다 여기가 재개발 구역으로 후보지로 지정이 되어 있는 곳이에요. 이 그래, 보시면 그럼 우리 예.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시청자분께서 갖고 계시는 태평 3동이나 2동이나 4동이나 이런 때도 다 지금 현재 재개발 구역으로 후보지로 네.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요? 예, 한번 나중에 그 부동산을 가보신다든지 아니면 우리 인터넷에서 검색이 다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가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지역이라는 곳으로 네. 내 집이 지정이 돼 있는지 아닌지 그걸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아마 지정이 돼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네. 예, 가천대가 바로 위에 있고, 자, 그래서 일단 가천대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가 좋은 지역이다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셨단 말이에요. 네. 네. 예, 그런데 이제 성남은 뭐 보시면 아시면 뭐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여기 근처에서 많이 거주를 하셨어요, 오랫동안? 한 10년? 아, 10년 동안 계셨어요. 근데 우리 성남은 아무래도 여기 여기 성남대로 있잖아요. 네. 예, 수진역 있고 신흥역 있고 요 일대가 메인입니다. 그죠? 아, 네. 여기가 메인이고 이 태평 쪽은 아무래도 좀 많이 올라가죠, 위쪽으로. 경사도 많이 심하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일대는 뒤쪽 일대는 여기에 비하면 약간 외곽에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향후에 재개발이 다 진행이 됐다, 우리 동시에 다 진행이 돼서 입지를 구분을 한다라고 하면 아마 여기가 1급지가 될 거고요. 가운데가 1급지가 될 거고 태평 쪽은 아마 2등급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급지면은 태평 일동 제가 사는 데가 먼저 된다고요? 아, 먼저 된다는 게 아니고 향후에 이제 입지가 이제 아파트가 다 들어섰을 때 사람들이 다 가고자 하는 곳이 가장 우선순위로 가고자 하는 곳이 어디냐라고 하면 여기 신흥 1동이나 신흥 3동, 수진 1동 이쪽 일대가 된다고요. 지하철역이 여기 가깝게 우리 8호선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간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네. 자, 우리 시청자분께서 갖고 계시는 지역이 지금 시청자분의 가장 큰 고민은 뭡니까? 여기가 향후에 글쎄요. 재개발이 예, 될 것인가 고민은 안 될 것인가 이게 그게 고민이신 재개발이 거예요? 되나 안 되나 그게 문제고 오래됐으니까 네, 예. 예, 전세를 놓고 있는데 네. 투자금도 좀 한 2억 5천 돼요. 네네. 그래서 그건 또 어떠 할까 그것도 여쭤보고 싶고 수진동이 더 낫나요? 여기가 더 낫나요? 수진이 더 낫고요. 태평보다는 아, 태평보다는 수진이 낫고요. 투자금이 지금 2억 5천 정도 들여가지고 지금 투자를 해놓으셨다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네네. 아마 제가 보기에는요. 여기 소규모 주택정비 이거는 4억에 들어 투자했어요. 4억. 제 말을 좀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이 태평동 일대는 재개발이 되려고 하면요. 시간이 굉장히 좀 많이 걸릴 거예요. 생각보다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린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기는 말씀드렸지만 소규모 주택정비관리지역이에요. 소규모. 소규모라는 것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나 소규모 재건축, 재개발할 수 있는 것들은 모아가지고 우리 서울에 지금 모아타운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예. 예, 그거랑 개념이 똑같은 거예요. 네. 모아타운도 원래는 법적 용어로 말씀을 드리면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지역이에요. 네. 여러 개의 그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나 아니면 소규모 재개발, 재건축 사업들을 모아가지고 하나의 단지처럼 보이도록 만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네네. 예.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지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형식으로 사업이 진행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제가 여기가 2급지가 되고 또 그렇게 제가 막 굉장히 좋은 곳이니까 무조건 보유하세요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요. 네. 일반적으로 아래쪽에 보시면 신흥동이나 수진동이나 아니면 상대원동 이쪽으로 해서는 지금 구역이 굉장히 크죠. 네네. 큰 구역 단위로 해가지고 일반 재개발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일반 재개발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뭐냐 하면 안에 있는 가로 예전에 꼬불꼬불한 길들 그리고 좁은 길들 있죠. 네. 이런 길들은 싹 다 없애버려요. 네. 없애버리고 새로 도로를 안에 만들거든요. 단지를 배치를 새로 합니다. 하지만 이 소규모 주택정비관리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제가 여기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네. 재개발 구역이라 그러면 기존의 재개발 구역이라고 하면 이런 두 개의 똑같은 구역이 있는데 여기는 일반 재개발 그리고 우리가 태평동에 갖고 있는 것은 소규모 주택정비 재개발 그죠? 네. 소규모라고 하면 일반 재개발은 기존에 있던 가로 꼬불꼬불한 길들 있죠? 네. 이런 것들을 싹 다 허물어 버려요. 싹 다 허물어 버리고 그리고 나서 여기를 싹 허물어 버리고 여기다가 다시 도로를 구성을 다시 합니다. 반듯반듯하게. 네.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아파트를 지어요. 네. 자, 그런데 우리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 사업 같은 경우는 어떠냐? 길이 아주 작은 길들이 이렇게 많이 있겠죠. 꼬불꼬불한 길들도 있고. 그죠? 근데 이 길들을 없애지를 않아요. 이 안에서 각각의 요 가로주택, 가로구역이라 그러거든요. 요 안에서 따로따로 사업을 해가지고 아파트를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반 시설이 일반적인 재개발보다 좋게 나올 수는 없어요. 그게 약간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시청자분이라면 한 번쯤은 그냥 갈아타는 걸 한번 고민을 해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럼 지금 바로 팔려고 내놔도 안 팔릴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한번 시장에다가 한번 부동산에 문의를 해가지고 한번 내놔 보시고요. 네. 시청자분이 만약에 시청자분께서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 얼마에 매매를 하실 겁니까? 제가 6억에 샀으니까 네. 지금 한 5억 되는가 모르겠어요. 5억 정도요? 네, 5억도 되는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전세는 얼마에 들어있어요? 전세는 한 2억
2억 5천이에요. 2억 5천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차액이 한 2억 5천이 난다, 그죠? 네. 근데 세금은 안 내도 되겠다, 그죠? 지금? 세금은 안 내도 되죠. 우리가 많이 남으면 양도세를 내잖아요. 아, 네. 예, 세금이 양도 차익이 안 남으니까 세금을 안 내도 되죠, 그죠? 예, 조금 많이 났는데 무슨 세금을? 네, 자, 그러면 일단 2억 5천이 남았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시청자분, 지금 성남은 물론 좋은 지역은 맞아요. 저는 예전부터 성남이 좋은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좋은 지역은 맞는데 지금은 만약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 성남이 아니라 조금 위쪽으로 서울 쪽으로 오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텔레비전 그리 말씀하시면 많이 들었어요. 예, 서울 쪽으로 오시는 게 낫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향후 한 10년 동안은 그래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남은 굉장히 좋은 지역이긴 하지만 여기가 다 바뀌어서 신도시급으로 다시 태어나는 지역은 맞아요. 하지만 계속해서 입주 물량들이 생기기 때문에 한동안 조금 시련이 올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지만 서울은 어떻습니까? 서울은 지금 개발을 진행시켜주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네, 네. 그리고 아무래도 서울이 성남보다는 사람들이 서울을 많이 선호를 하죠. 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서울이나 성남이나 다 가격이 내려가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그럼 다시 만약에 가격이 오른다 그러면 어디가 먼저 오를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어디가 먼저 오를까요? 당연히 서울이 먼저 오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남이 오르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네, 그래서 저라면 한 번쯤 지금쯤에는 정리를 한번 하셔가지고 차라리 서울 쪽으로 한번 투자를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한번 네. 그럼 드리겠습니다. 서울 쪽으로 가면 어느 쪽으로 가야 돼요? 서울에요. 네. 2억 5천으로 투자를 하신다. 지금 한 3억? 3억? 3억 정도로 투자를 하신다. 네네. 예, 지금 바로 투자할 곳들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있는데 시청자분께서 지금 바로 3억을 마련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팔려야 되죠. 예,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죠? 네. 그럼 그때 다시 말씀을 주세요. 만약에 지금 3억을 투자할 때가 어디냐고 저한테 딱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3억 여기 투자하시면 됩니다라고 딱 말씀을 드리면 네, 다른 네, 사람들이 먼저 알겠습니다. 사겠죠. 그러면 네, 네. 가격이 올라버리니까 안 되잖아요. 네. 예, 그래서 네. 시청자분께서 자금이 마련이 되실 때 그때 한번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선생님, 네네. 제가 1월 달이죠. 2월 초 되면 2억은 되는, 1억? 아우, 우리 시청자분 잘 안 들려요. 좀 크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1월 말 되면, 2월 초 되면은 네. 한 1억 5천은 되는데. 1억 5천 정도 생긴다고요? 예, 예, 예. 예, 그러면 제가 이따가 제가 재개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그때 아마 힌트를 한번 얻으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예, 어느 지역이라는 것을 힌트를 얻으실 수가 있으니까 조금 계속해서 좀 시청을 좀 해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우선은 조금 아쉽지만 매도 전략을 먼저 세우는 게 좋겠다 조언 드렸으니까 빠르게 매도하시고 또 그 매매 금액으로 다른 투자는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 계획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언제나 여러분 안전하게 또 신중하게 투자하실 수 있도록 전문가의 조언 드리고 있어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0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문자 사연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뒷번호 8327번 쓰시는 시청자분 사연인데요. 곧 결혼을 앞둔 30대 예비 신혼부부입니다. 저희는 여유자금으로 1억 정도를 마련하고 있는데 이 1억 원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좀 보내주셨어요. 직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빠져 있어서 자세한 상담은 어렵겠지만 그래도 신혼부부를 위해서 조금의 팁을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소장님? 네, 결혼을 이제 하신다고 예비 신혼부부라고 하셨으니까 축하를 드립니다. 일단 새해 복도 많이 받으시고요. 아마 잘 사시게 될 겁니다. 자, 여유자금 1억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1억을 가지고 이제 내가 내 집을 마련해서 좋은 지역에 들어가서 살기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좀 쉽지가 않아요. 저도 예전에 이렇게 시작을 했지만 어쨌든 대출도 많이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자금이 예전 같으면 오래전에 한 10년, 20년 전이면 1억을 가지고도 충분히 아파트를 취득을 해가지고 대출을 좀 깨어서 사고 이렇게 살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그러기에는 좀 부족한 상황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이제 이렇게 1억을 가지고 만약에 서울 쪽으로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서울의 아주 수도권 외곽 쪽으로 이렇게 보셔야지 가능한 부분이다. 그러면 만약에 또 그런 데다 투자를 해놓고 내가 거주를 한다. 거주금, 실거주금 투자를 해버린다라고 하면 다시 또 이 상급지로 오는데 갈아타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자, 이럴 때는 우리가 한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1억의 자금을 가지고 이제 신혼부부가 시작을 하는데요. 어떻게 시작을 하셔야 되느냐? 그러면 딱 한 가지 가장 좋은 방법이 이겁니다. 우리 거주도 좋은 곳에서 하기를 원하고
가격도 많이 오르기를 원하는 투자도 같이 투자성이 좋은 상품을 투자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그러면 그냥 완벽하게 이 두 가지를 그냥 끊어버리십시오. 거주와 실거주를 아예 다른 개념으로 생각을 하십시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투자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1억을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이 어딘가를 찾아보셔야 됩니다. 찾아보시는데 이 1억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고 하면 당연히 갭 투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세가 들어와 있고 매매 가격이 있으면 그 차이가 이제 갭이잖아요. 그 갭 투자를 하시는데 갭 투자가 전세라는 것이 가장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가격이 많이 오르게 만들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진 그런 제도입니다. 근데 우리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활용을 해야 될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나쁜 것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왜 나쁜 게 아니냐면 일반적으로 전세입자, 세입자분들은 자기 자금을 조금 들여가지고 대출을 받아서 전세 자금을 마련해서 좋은 집에 살 수가 있는 거고 우리는 그것을 이용해서 또 그 세입자분들을 어떻게 잘 활용을 해가지고 또 더 좋은 환경에 더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아파트 상품에다 투자를 또 주택에다 투자를 할 수 있는 투자의 방법을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투자를 하시는데 이 갭 투자라고 했죠. 갭 투자를 할 수 있는 지역을 찾아보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애초부터 시작할 때부터 내가 좋은 서울의 가장 중심지에 투자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갈아탈 필요도 없겠죠. 고민할 필요도 없겠죠. 하지만 자금이 많이 들어간다. 자, 그럴 때는 서울에서 조금 이 외곽지를 한번 찾아보시는 겁니다. 외곽지를 찾아가지고 외곽지에서 내가 지금 현재 투자할 수 있는 아파트 상품이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1억으로 투자할 수 있는 서울의 외곽지 아파트도 지금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외곽지에 아파트가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외곽지 아파트를 보지 마시고요. 단순하게 빌라를 보십시오. 빌라. 자, 제가 거주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그냥 아파트가 아닌 빌라의 투자의 개념으로 빌라를 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빌라가 향후에 이 아파트가 되는 빌라를 투자를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라가 아니에요. 향후에 아파트가 되는 빌라입니다. 그냥 일반 빌라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시간만 내가 좀 보유를 하고 기다릴 수 있다라고 하면 가장 좋은 투자가 되는 것이 확실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반드시 아파트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지역에다 투자를 하시면 되고요. 자, 거주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주는 내가 이미 1억을 투자를 해버렸기 때문에 대출을 조금 받아가지고요. 월세로 거주를 하십시오. 월세를 거주를 하시고 어차피 내가 아파트를 대출을 받아서 많이 끼워가지고 거주를 한들 이자가 나갑니다. 그게 월세 개념하고 똑같죠. 자, 그러면 조금 더 많이 오를 수 있는 상품성이 좋은 그런 제품 부동산 상품에다가 투자를 하시고 나머지를 월세를 거주를 하시면서 이자 낸다, 대출 이자를 낸다 생각하시고 월세를 거주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월세로 거주를 하시고 내가 괜찮은 지역에 빌라에다가 투자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디에다가 만약에 내가 투자를 하면 좋을지 1억을 가지고 과연 서울에 할 수 있는 곳이 있을지 찾아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내가 아파트가 되는 빌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역이 지정도 안 된 곳에 동의서를 긋고 있는 곳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투자는 막 하고 싶겠죠. 하고 싶은데 그게 과연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겁니다. 만약에 100% 된다 그러면 그런 지역에는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100% 된다 안 된다 누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까? 모릅니다. 서울시에서 후보지를 선정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선정위원회라는 것이 열려요. 위원회가 열리는데 거기에도 위원분들이 여러 분 계신단 말입니다. 다 각각 제각각 생각하시는 게 다 다르단 말입니다. 이 지역은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주면 안 된다. 다른 지역이 더 시급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가 될지는 그 누구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위험한 투자는 하지 말고 우리 차라리 이미 지정이 돼 있는 곳으로 들어가자, 투자를 하자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가장 좋은 투자처이고 안정적인 투자처다. 대신에 아직까지 좀 덜 올라 있어야 되죠. 그리고 만약에 아파트가 됐을 상황에는 굉장히 많이 오를 수 있는 지역에다가 투자를 하면 된다는 거죠. 자, 거기가 어디냐? 제가 딱 한 군데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저는 여기를 가장 좋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의 금천구라고 있습니다. 금천구는 예전부터 시작해서 주거 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지역이기 때문에 아파트가 지어져도 아파트 가격이 그렇게 높지를 않았어요. 다른 곳들 17억, 18억, 20억 간다고 할 때 여기는 가봤자 14억 정도까지밖에 못 갖는 겁니다. 왜 그러냐? 주변에 좋은 아파트들이 없고 단독으로 그냥 대형 아파트가 하나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주변에 이런 아파트들이 많이 대규모로 들어와 줘야지. 최소한 한 1만 단지 정도는 1만 세대 정도는 돼 줘야지. 그래야지 사람들이 중산층의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학군도 좋아지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학군이 좋아지는 방향이 전혀 없다 보니까 가격이 그렇게 높은 가격을 형성하지 못했던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하지만 이제 이런 지역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왜냐? 서울시에서 많은 지역들을 신속통합이다 아니면 모아타운이다, 역세권 재개발이다 이런 등등의 재개발들로 지정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현재 후보지로 선정이 돼 있으면 앞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은 지역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중에 한 곳이 여기 바로 서울의 금천구에 있는 시흥동입니다. 제가 시흥동을 조금 더 확대를 해가지고 상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가 금천구청이죠. 금천구청이 있고 금천구청 바로 여기입니다. 1호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를 좀 더 확대해서 살펴보면 여기에 점선으로 딱 찍혀 있는 게 있어요. 여기가 시흥대로인데요. 이 시흥대로에 바로 시흥대로에 여의도로 들어가는 신안산선이 개통을 합니다. 신안산선입니다. 이 신안산선이 언제 개통을 하느냐? 2025년 4월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2025년 4월. 그러면 바로 올해가 지금 2024년이죠. 내년 초에 개통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많이 발전을 하겠죠. 아무래도 지하철역이 하나 들어오다 보니까, 지하철 노선이 하나 들어오다 보니까 그것도 여의도로 가는 지하철 노선. 여기 금천구 일대는 지하철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1호선. 1호선 사람들이 많이 애용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지하철역에 대한 수요도 많지 않았는데, 여기에 만약에 안산에서부터 올라오는 여의도로 가는 신안산선이 실질적으로 운행을 한다라고 하면 이 일대가 굉장히 많이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시흥대로가 어떻게 상황이 변하고 있는지 살펴보시면 굉장히 놀라실 겁니다. 많은 건물들이 막 주변에 지어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거기라도 투자를 하시라는 게 아니고 이 안쪽으로 들어와 보면 여기 보시면 롯데캐슬 골드파크가 있죠. 여기가 롯데캐슬 골드파크가 원래 금천구의 대장 아파트였습니다. 가장 좋은 아파트였는데 그 옆쪽으로 해서 여기에 모아타운이라고 하나 있습니다. 모아타운. 그리고 바로 이 모아타운 옆에 신속통합계획이 하나 지금 현재 후보지로 선정이 돼 있고요. 또 오른쪽에도 신속통합계획이 선정이 돼 있고, 그리고 바로 옆에 공공재개발이 선정이 돼 있습니다. 이 형태의 네 개의 재개발이 이 네 가지의 재개발이 지금 현재 후보지로 선정이 돼 있고 아니면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재개발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간다는 얘기고, 또 위쪽에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또 한 두 군데 지역은 이미 구청에다가 사전검토 신청을 해가지고 서울시에 올리려고 예정인 곳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만큼의 큰 지역들이 다 아파트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금천구에 있는 롯데캐슬 아파트까지 합쳐가지고 이게 거의 1만 세대가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일대가 지하철역도 아래쪽에 들어오지, 500m 정도 거리밖에 안 되지. 자, 거기다가 여기에 아파트 단지들이, 대규모 단지들이 한 6, 7개 정도 들어오지. 이러면 한 1만 세대 정도가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일대가 지금하고는 완전히 확연히 다른 지역으로 바뀌어버린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도 재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기 시흥 쪽에, 또 위쪽에도 독산 쪽에 우리 보면 이제 향후에 또 재개발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거기도 주관경이 많이 열악하거든요. 그러니까 금천구청에서는 예전부터 이 일대가 민원도 많고 그리고 굉장히 열악한 지역이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굉장히 발전을 시키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많이 도와주고 있는 지역이다. 재개발을 진행시켜주기 위해서 많이 도와주고 또 어려움이 있으면 많은 부분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지역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일대를 잘 살펴보시는데 여기에서 그러면 과연 1억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는 지역이 있느냐라는 걸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신속통합계획이나 공공재개발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형태의 재개발들은 실거주를 하셔야 됩니다. 실거주를 하려면 아무래도 내가 여기에 직장이 가까이, 뭐 가산디지털이나 구로디지털이나 아니면 뭐 여의도나 가까이 직장이 있어야 되는데 직장이 여기에 가깝지 않다라고 하면 이거는 만족을 못하는 거죠. 실거주가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실거주가 안 되면 여기는 거래를 못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자, 그렇다 보니까 내가 순수하게 투자로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을 찾아야 되는데 거기가 어디냐? 바로 여기 시흥에 있는 모아타운입니다. 864번지 일대라 그러거든요. 여기에 모아타운. 이 모아타운을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모아타운은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모아타운 가장 큰 장점 첫 번째, 기간이 짧습니다. 사업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한 5년이면 아파트가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는 관리 계획이 수립이 됐기 때문에 이제 곧 조합 설립 인가를 하고요. 조합 설립 인가를 하고 나서 한 5년 뒤면 아파트가 지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매매가 자유롭습니다. 매매가 자유롭다. 매매가 왜 자유롭습니까? 신속통합계획이나 공공재개발이나 도심공공복합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다 묶여버립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실거주하는 사람한테만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거주를 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수요가 좀 적겠죠. 원래 그냥 투자만 하는 사람들까지 다 합쳐가지고 100명이라 그러면 실거주만 하는 사람들은 한 몇 프로 정도 될까요? 뭐 한 30% 정도 될까요? 그 정도로 수요가 확 줄어들어 버리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거에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아타운은 그런 게 없습니다. 매매가 언제든지 자유롭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도 묶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잘 올라간다. 향후에 잘 올라간다는 얘기고, 자, 이 두 가지 가장 큰 장점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 현재
이 시흥동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관리 계획이 수립되었고 조합을 동의를 걷고 있는데요. 조합 동의율이 80%가 넘었습니다. 자, 4개 구역이 있는데요. 2개 구역은 이미 80%를 넘었고요. 나머지 2개 구역은 지금 79%입니다. 곧 조합 설립 인가를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런 지역에 이제 조합 설립 인가가 되면 뒤로 빠꾸도 못해요. 그냥 계속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주민들끼리 잘 으쌰으쌰 해가지고 앞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그냥 아파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빌라가 아니고 제가 초기에 말씀드렸던 아파트가 되는 빌라. 그냥 아파트로 봐도 무방한 그런 빌라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시청자분과 같은 상황이다. 신혼이고 30대 신혼이고 내가 여유자금 1억 정도만 가지고 있고 만약에 어디든지 실거주라든지 아니면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거주와 투자를 분리를 하셔가지고 무조건 투자를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런 괜찮은 지역에다가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진짜 추천드렸던 이런 지역에다가 한번 임장을 하셔가지고 여기다가 투자를 해놓으신다라고 하면 5년 뒤에는 반드시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제가 장담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시청자분께서는 여기 꼭 한번 가보셔가지고 임장하시고 취득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번 투자를 한번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정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다시 한번 연락 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투자와 거주를 좀 분리해서 생각하자 조언 드리면서 서울의 한 지역 일러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남은 시간 동안은 요즘도 많은 분들이 문의 주고 계시는 재개발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재개발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도 그래도 아직까지 내 귀에 익숙하고 그리고 좋다고 생각하는 그 역세권 개발 사업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지난해 그 운영 기준이 조금 바뀌었는데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좀 바뀐 건지 그리고 어떤 부분을 조심해서 투자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양승국 소장과 함께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소장님 전해주실까요? 네, 시간이 많이 남지를 않아가지고 제가 역세권 재개발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러가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안 그래도 공공복합 사업에 대해서 또 문의를 주신 분들도 계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우리 시청자분께서 반드시 알아야 될 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개발은요, 우리 재개발이라고 그러죠. 이 재개발은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법이 도정법을 따릅니다. 도정법. 제가 많이 줄였죠. 도시정비법이라고 하고요. 원래 명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입니다. 이 도정법에 의해 가지고 진행되는 재개발이 우리가 얘기하는 그냥 일반 재개발입니다. 지금 보면 이게 신속이 있고요. 신속 그리고 공공재개발이라고 이 두 가지가 이 재개발의 범위에 들어가는 재개발입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더 있죠. 여기 보시면 이 도정법이 아니고 공공주택특별법, 공공주택특별법이라고 있습니다. 특별법. 이걸로 인해 가지고 진행하는 게 또 하나 있어요. 제 초기에 상담 주셨던 전화 주셨던 분인데 수색 14구역 같은 경우 이게 이제 공공복합 사업입니다. 공공복합 사업. 이게 3080이라 그러죠. 3080이라 그러는데 3080 플러스라고 하는데 얘는 재개발이 아니에요. 재개발처럼 보이는데 재개발이 아니고 공공주택특별법으로 진행이 되면서 얘는 일단 기본적으로 수용을 했다가 다시 집으로 돌려주는 겁니다. 국가에서만 지자체에서만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국가에서만 진행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게 이제 법이 다르다 보니까 몇 가지 좀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뭐 대체주택 이런 것들 다 진행이 되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법이 달라가지고 이게 이제 향후에 아마 수정이 될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재개발이 아니다 보니까 법이 다르다 보니까 현재는 지금 대체주택에 대한 내용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아마 바뀌긴 바뀔 것 같아요. 향후에 문제가 됐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자, 소규모 우리 모아타운 있죠. 모아타운이라고 있습니다. 모아타운. 제가 이 분류를 좀 잘못했네요. 이 모아타운은 뭐냐면 법이 또 다릅니다. 이거는 빈집법입니다. 빈집법이라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라고 해서 특례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얘도 이제 법이 다른 거죠. 예. 대부분의 근데 내용들이 만약에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법에 없다라고 하면 재개발 도정법을 좀 준용을 하도록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좀 또 다르다 보니까 이것도 우리가 상세하게 봐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일례를 든다면 권리산정 기준도 각각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한번 판단을 해보셔야 되고 도정법이 또 빠진 거 있네요. 역세권 재개발, 역세권 재개발도 마찬가지로 도정법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게 대해서 잘 모른다 싶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뭐 알아서 막 공부하시려고 그러지 말고 전화를 주십시오. 전화를 주셔가지고 궁금증을 풀어주는 게 가장 낫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 정도로 하고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각 사업들이 해당되는 법안이 다르기 때문에 투자하시기 전에는 꼭 전문가의 상담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저희 방송 이후에도 무료 상담 전화 계속해서 열어둘 테니까 편하게 문의 주세요.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퇴근 시간까지 많은 눈이 좀 예고되어 있습니다. 눈 피해 없으시도록 꼭 주의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알찬 부동산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